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됩니다. 추석 이후 투자 전략. 저희가 항상 긴 연휴 기간이 있으면 그 다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고요. 저는 김치영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다들 고민이신 게 저희가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길게 보면 연말까지의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혹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혁 대표,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의 이상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들고 갈래, 팔고 갈래 뭐 이런 얘기하고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면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추석 이후에 일단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준혁 대표는 추석 이후에 국내 증시 어떻게 돌아갈 걸로 보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 분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를 분석하는 부분은 뭐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도 중요하고 여러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증시를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수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추석 이후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은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추석 이후에도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강세를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아마 대부분 다 하실 겁니다. 네네.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시다시피 기관들은 펀드 자금으로 유입이 되는데 네. 개인들이 펀드 요즘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거의 뭐 시장 다 죽었죠. 네,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일단 적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투신이라든지 하는 쪽에서는 우리 시장에 매수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는 장기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의 강한 매수가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네. 개인 투자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고민인데 늘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을 해서 이에 따르는 우리 한은에서의 그 빅스텝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중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개인들의 투자 자산 자체도 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은 시장은 일단은 조금 힘든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일단 각계 전투 쪽으로 네. 게릴라전만 일단은 좀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로 보면 딱히 좋을 건 없는 것 네.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주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좋을 만한 개별주에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수 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지금 뭐 2,400 좀 이탈하고 2,300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 지수 때는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전 저점 언저리까지는 한번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보시는 2,270 게, 뭐 이 정도까지. 2,270, 2,300 언저리까지는 일단 네네.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우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낼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투자자가 될 거냐 아니면 트레이더가 될 거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이 얘기 자체는 요즘 이제 경제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이 주식 이제 주식을 살 때가 됐습니다. 한국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네네.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 그래, 한국 시장 우리 시장 너무 많이 밀렸고 삼성전자도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매수의 타이밍 바닥이 거의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관점은 저는 가치 투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종목을 사면은 일단 최소한 5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5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 빠졌다가 원금 대비 50%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지금 대비해서 20% 빠졌다가 원금 대비 50%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관점이 일단 가치 투자의 관점이고 경제학자들의 보통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빠지고 추석 이후라도 단기적인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간다면 네. 타이밍을 그냥 보시고 2,300이나 2,270포인트에서 시장의 단기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게 확인이 되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증시 전망을 강준혁 대표에게 들어봤고요. 이상로 대표는 또 다른 네. 생각 가지실 수 있으니까 비슷하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달라야 뭐, 돼요. 네. 네, 뭐 어떻게든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진짜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 뭐 우선은 이제 크게 그 한마디로 뭐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2분기가 최악이라고 봤을 때 3분기가 차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최악을 다시 한 번 더 찍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2분기와 다른 부분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원래 경상수지가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율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일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환율이 1,200원 밴드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수입 물가라는 것과 수출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거의 이격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200원대에서 1,300원대, 현재는 1,400원대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가격대임을 봤을 때는 수입 물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 기업들에 대한 마진폭을 줄이는 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서도 일부 악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원인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청두와 그리고 다롄에서 추가적인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인데 전 세계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소비에 대한 국가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를 줄여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치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런 도시 봉쇄에 대한 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9월달 남은 과정들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13일 일단 미국이 CPI 발표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게 나타나는 것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일 날 또 미국 FOMC에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0.5%에 대한 BP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고수를 해왔던 만큼 네네.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0.75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0.25로 뱁새 걸음으로 계속 황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수 포인트를 본다면 2,420포인트 전후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대신 하방에 대한 지지 권역을 본다면 한 2,3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자리가 상당한 지지선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얘기를 추가를 좀 듣다가 하실까요? 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우리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악재라고 그렇죠.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올리고 있어요. 네.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올리면은 민간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위축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위축이 되지 않고 CPI는 꺾이는 모습이 일단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CPI 모습을 미국의 CPI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전 세계 원유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1등 국가입니다. 2등, 3등, 4등을 합쳐도 1등만큼 못해요.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경기가 침체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석유 수요 자체가 감소를 그만큼 크게 감소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석유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유가가 떨어지는 효과 자체가 일단 보일 수가 있다는 건데 오늘 이제 어제였나요? 중국에서 얘기를 할 때 대규모 부양책 얘기를 하자마자 유가의 움직임이 약간 좀 묘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중국이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네. 다시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석유 수요량 자체가 다시금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유가까지도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국내 시장, 국내 경기 자체가 일단 이중고에 저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자체가 급하게 나오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차라리 더 호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장단이 다 분명히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침체는 우리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될 텐데 반대로 해석할 때 침체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 자체로는 CPI,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가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도리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만약에 중국의 침체가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군데 피해가 될 테니까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다른 네.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 뭐-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세요. 네, 짧게 네. 좀 더 덧붙여서 첨언을 해드린다면 지금 이제 원화의 약세에 대한 부분 자체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세에 대한 것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위안화 대비해서도 원화가 약세 기조인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베트남화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남아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무역에 대한 수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도 약세지만 다른 화폐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도 상당한 지금 약세 국면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전 세계에 대한 물가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방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두 분의 의견을 다 듣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추석 이후에 시장은 지금 흔히 말하는 태조 이방원의 장세다라고 보면 업종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한번 전망을 좀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강 대표님? 업종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던져주시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큰 흐름상에서 일단은 흐름을 체크를 해야지 종목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도 지금 가파르게,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기료도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 자체는 개인들이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개인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의류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IT 기기가 되었던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은 하고는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는 이중 비중 자체는 저는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줄이시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인프라,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저는 행정부, 정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는 태조 이방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풍력이 되었던 아니면 방산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도 개인들이 무기를 사지는 않습니다. 탱크를 사가거나 전차를 사가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돈을 쓰는 이러한 부분들 섹터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정부 행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에너지 부분 관심을 계속 가져두시고 방산도 여전히 관심은 가능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안 오르고 있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아마 작년에 기억을 한번 돌려보시면 작년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기 전에, 죄송합니다. 혀가 짧아서,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북해의 바람이 안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풍력 발전 부분에서의 발전량 자체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유럽이 굉장히 가뭄에 일단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는 수력 발전도 이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유럽의 부분에서는 지금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수력 부분의 전력 부분이 지금 부족한 그러한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석탄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짓기 시작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네. 당장 이번 겨울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태양광 쪽은 오늘 설치를 신청하면 내일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태양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만은 수소 관련된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추석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에너지 전반에 대한 관심 주문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바로 친환경으로 가기에는 아까 자연 현상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탄소 에너지라고 하죠. 석탄이라든지 예전에 사용했던 거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중간 과도기인 원전에 대한 관심도 주문하셨고 수소나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니까 에너지 전반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셨고요. 이상로 대표께서는 그러면 추석 이후에 유망 업종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우선 제가 한국사 1급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수정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이방원 말씀하시려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태조는 이성계죠. 네네. 태종 이방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분 또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 봐 네. 제가 한국사 1급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9월 달에 유망 업종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섹터군은 결국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것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필수 조건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가 분리막, 전해질, 양극, 음극 요 4가지를 우리가 셀을 구성하는 필수 4대 요소로 갑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랠리를 이어왔던 것은 이 4가지 요소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건데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양극 활 물질인데요. 양극 활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전제라든지 또는 뭐 알루미늄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우리가 안에 소재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집중되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화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강하게 형성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2020년과 21년도에 국정조사에 어떤 모 의원분 네. 자료실에 있던 자료를 제가 조금 퍼왔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중국 수입 의존도에 대한 변화를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수입 의존도로 보이는 것이 이제 수사나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상당 부분 수입 의존도가 90%까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 9월 달 남은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60%까지 낮춰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6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가 힘든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부각되는 것이 폐배터리를 그러면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회수율을 높여서 맞춰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또 폐배터리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안에 소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황산 니켈이라든지 전구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발트라든지 망간 같은 것들 전구체라고 얘기하죠. 그런 세부적인 광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좀 더 약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 바로 이제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 건데 그 내면에는 황화 리튬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광산이 추출할 수 있는 제련 업종이라는 네. 또는 광물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함께 좀 더 눈여겨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아직 안 오른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애플페이가 12월 달에 이제 현대카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 새롭게 또 출시가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하나의 섹터군으로 다시 한 번 더 테마 섹터군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이 이슈가 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종합되는 것이 바로 9월 달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 내에서 당뇨병에 대한 부분의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바로 노인 처방에 대한 부담금을 감소시켜 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아들을 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폐해로 본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첫 번째 아들이 이런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자서전을 통해서도 밝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강화될수록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혈당 스트립 관련주라든지 또는 네네. 이런 미국 노인 처방에 대한 부분 부담금이 감소하면서 복합 처방에 대한 것들이 늘면서 자동화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가 미국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면 우리 2019년도에도 중국 규제가 심하게 들어갔을 때 가장 반사적으로 올랐던 쪽이 바로 이 5G입니다. 그래서 그런 5G 관련주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우리 강준 대표님 설명해 줬었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도 꼭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중에 2개만 꼽으라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일단 2차 전지를 가야 되죠. 2차 전지는 가야 네, 되고. 얘는 무조건 네. 일단 리더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등 주식을 본다면 저는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로 좀 좁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준혁 대표께서는 에너지 관련주들에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제 업종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 추석 이후에 나는 관심주 이거 보고 있어 하는 거 1번 한번 뽑아보십시오. 요 저번에 이제 작가님이 네. 상여금 받으면 사야 될 종목. 뭐 상여금 이렇게. 받으면. 근데 상여금 안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로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언급을 해드릴 종목은 그냥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네,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배당을 일정하게 주는 회사들도 좀 많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가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일단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요즘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배당주 할 바에는 은행에 돈 넣어 놓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표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표를 잘 준비를 안 하는데 네. 지금 화면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효성이네요. 네. 예, 요 차트 말고 일단 전체 배당 추이 차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설명을 이겁니까? 하나 요겁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 수익률이 전년도 기준으로 한 16% 정도까지 나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전혀 놀라시지 그렇죠. 않으시네요. 이자보다 훨씬 높죠. 네. 삼성증권이라든지 동양생명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대부분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1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무조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보자라고 하면 시가 배당 수익률을 보통 보는 경우가 많은데 효성 TNC는 작년에 그냥 5만 원을 갑자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일시적인 모습이라서, 효과가 있었다 예, 이런 이 말씀이시고.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오늘 네.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의 배당 추이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아까 얘기를 할 때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갑자기 많이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 줄지 후내년에도 많이 줄지 그 부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효성 배당 추이 전체적인 배당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까지 제가 배당 추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EPS가 지금 2011년도, 2013년도에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배당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업황 자체가 조금 불안해진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배당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회사가 2011년도 1,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 10년간 배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아주 배당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10% 가까운 배당을 누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효성중공업이라는 자회사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효성 TNC라든지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까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수소 탱크라든지 아니면 LNG 탱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탄소 섬유의 효율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난 얘기를 좀 해드렸
전기였습니다. 네. 전기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기를 스마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송배전 시설, 소위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부터 이제 경제를 보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스마트 그리드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현재 시점에서 손절가 없이 네네. 그냥 10% 1년 동안 내가 넣어둔 돈의 10% 정도를 연봉으로 받겠다. 그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무리 없으니까 충분히 관심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인데 배당은 높은 건 알겠어요. 딱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와요. 주가까지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주가의 목표도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을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도루묵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배당하고 일반적인 매매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짬짜면. 얘기냐면 네.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짬뽕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짬뽕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한다라고 해서 짬뽕 국물에다가 짜장면 국물을 계속 부어 넣다 보면은 그 짬뽕은 짬뽕이 아니고 뭐 좀 이상하게 되겠죠. 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하면 배당으로 가는 종목은 목표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그냥 보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상 배당 종목은 따로 놓고 그렇죠. 현금 상승률이 흐름이니까. 높을 종목은 따로 가져가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현금 흐름으로만 네. 들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조금 같습니다. 후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상로 대표의 네. 추석 이후 관심주 들어보죠.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안 나오는 것들을 많이 네.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된 것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JVM이라는 기업인데 JVM.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중국 의존도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가 바로 이제 미국의 보건의료법이 함께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민영의료보험이 상당 부분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줄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이 공적 의료보험 자체를 확대시키겠다는 기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당뇨병은 확실히 잡아주겠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노인 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인 처방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감소시킴으로써 바이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약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보조금이 든다는 거니까 이익금이 줄어드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JVM 같은 경우에는 조제 자동화에 대한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미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 내 점유율은 70%고요. 유럽에 대한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기업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지금 현재 매출에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럼 이런 조제 자동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대부분이 조제 자동화로 진행됩니다. 옛날처럼 우리 약사분들이 뒤에서 약 빻아가지고 가루약 만들어주는 시대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은 다 기계로 통해 가지고 분류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거기 프린팅이 나오죠. 이 약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조제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프린팅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될수록 이런 JVM에 대한 주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배구조가 현재 개편되는 과정인데요. 한미 사이언스 그룹에 속해 있다가 이제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한미 사이언스 그룹 내에서 JVM에 대한 부분 가치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저는 지금의 현재 이 구간이 너무나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보고 시장이 뭐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저는 분명히 성장존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JVM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저는 지금 매집 가격대가 한 세력대 한 16,000원, 17,000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32,000원대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홀딩해 보시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종목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우리 강준혁 대표께서는 준비하신 게 두 종목 더 남았잖아요. 네.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네. 일단 뭐 의욕이 굉장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의욕이 앞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종목 전부 다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죠. 그리고 지금 환율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죠.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도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전기차 타이어하고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의 타이어가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릅니다. 무게 중심이 달라서 예. 타이어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하죠. 무게 중심도 예, 다르고 무게 자체도 다르고 네. 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는 미국 내 공장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일단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제2공장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한 54,000 정도 보시고요. 이탈 가격은 한 35,850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미국 내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미국 내의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 화력 발전소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관광이라든지 피팅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성강밴드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 그 LNG관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운반하는 부분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단은 관이음새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음새의 교체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성강밴드는 수소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15,250원, 목표가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팅업체 성광밴드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상로 대표 준비하신 것도 다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뭐 두 가지를 더 준비했는 것이 한 가지가 뭐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이수화학을 민다.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이미 오늘 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수화학은 요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 보고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거는 오늘 제가 방송에 처음 한 말씀드리는 건데 자,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가치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인데요. 앞서서 제가 그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기초적인 산업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광물 관련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NCM 배터리와 NCMA 배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M은 우리가 망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이 망간 관련된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9월 달, 10월 달 한번 변화를 기대해 보자. 그래서 이 태경산업 같은 게 목표가를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경산업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원래 이수화학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너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보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수화학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들어가죠. 일단 3만 원까지 갑니다. 대신에 3만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는 또다시 매물벽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가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목표가니까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관심주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전략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눈여겨보시면서 추석 이후에 여러분의 투자 수익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JVM 의료 관련 조제 처방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수화학은 지금 좀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후에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이 뭐였죠? 태경산업은 네, 망간 관련된 그 광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광밴드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꼼꼼히 적어 놓으셨다가 또 추석 이후에 또 같이 흐름 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도록 하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혁 대표, 베스트인베스트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